안녕하세요. 박 교수입니다. 많은 프리랜서 분들이나 직장인들께서 생활 속에서 본인의 업무나 취미 등과 관련해서 강연을 하거나 원고를 쓰고 소득을 창출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관련 소득에 대한 소득 분류와 원천 징수 등에 대해서 항상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화면에서와 같은 질문을 하시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예를 들어 강의를 처음 했는데 무슨 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또는 강의료에 대해서 8.8%로 원천 징수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또는 원고를 이번에 썼는데 무슨 소득으로 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도 과거에 많이 경험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특히 직장인분들이나 개인적으로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이 강연이나 원고 집필 등 인적 영역에 제공하시는 경우에 초점을 두고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궁금증에 대해 해당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볼 것인지 사업 소득으로 볼 것인지가 아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원천 징수 등에 대한 관심이 있으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어느 소득으로 보느냐에 따라 과세 체계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우선 기타 소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소득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소득세법 21조에 따르면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및 양도소득 이외의 소득 중에서 과세 대상으로 소득세법에 열거한 소득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소득이 그 법에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제가 써놓은 부분은 해당 조문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향후 혹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해당 법조문을 보셔서 그 상세하게 어떤 그 소득이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지 찾아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로 강연이나 원고료 등 인적 용역 제공과 관련된 기타 소득에 초점을 두고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인적 영역 소득도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학, 학술, 미술, 음악 또는 사진에 관련된 소득, 그리고 밑에 보시면 고용 관계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로 받는 경우, 또는 방송에 출연해서 받는 부분들, 그리고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등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관련된 그 기능을 이용을 해서 그 보수로 대가를 받는 그러한 것들들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득도 다양한 사업이 있을 수 있고 소득세법에 제19조에서 그러한 사업소득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오늘은 프리랜서 등이 사업으로 인적 영역을 제공한 경우에 초점을 두고 기타 소득과 비교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타 소득과 사업 소득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타 소득은 특성상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반면에 사업 소득은 계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둘째, 과세에 있어서 강연 등 인적 용역의 경우에는 60%의 필요 경비가 인정이 됩니다. 반면에 사업소득은 실제 발생한 비용에 따라서 비용이 인정되거나 또는 해당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 경비율이라든지 단순 경비율에 따라서 경비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원천 징수는 기타 소득은 총 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8.8%를 원천 징수합니다. 반면에 사업소득은 지급액에 대해서 3.3%를 원천 징수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타 소득은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원천 징수에 따른 분리과세로 끝낼 수 있고, 원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300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무조건 종합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원천징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쪽에서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미리 징수하고 잔액을 여러분들에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기타 소득인 경우에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여기 보시면 만약에 60%라고 가정하는 경우에는 60%를 차감을 해서 원천 징수 대상 소득 금액을 우선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금액에 지방세를 포함을 해서 세율 22%를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원천 징수세액을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래 그 계산식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결국은 총 수익 금액의 8.8%를 곱해서 원천 징수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실무나 현장에서 8.8%로 원천 징수한다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지방세를 포함해서 지급액에 대해서 3.3%를 원천 징수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원천 징수이고 최종 과세는 기타 소득의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아니라고 하면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요. 두 소득 모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최종 세액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단순히 원천징수상의 3.3%, 8.8%만 보고 어느 쪽이 예를 들어서 사업소득이 유리하다라고 결정하시는 것은 안 됩니다. 결국은 최종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최종 다른 소득과 합쳐서 여러분들의 그 세액 부담이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해당 소득이 발생하시는 경우에는 첫째, 해당 소득이 어떤 소득인지 실질에 따라서 판단하셔 적용하셔야 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소득의 특성, 그리고 관련 규정 및 판례 등을 참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복잡한 경우에는 꼭 아시는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화면에서 있는 사례는 제가 앞부분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일시적이냐 아니면 계속적으로 실질적으로 그 사업소득에 해당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고 진짜 복잡한 부분들이 생기시면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시고 전문가와 꼭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한 경우 즉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거나 그리고 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란 얘기는 만약 이게 필요 경비가 60%인 경우에는 총 수익 금액이 750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본인의 다른 소득에 따라서 분리과세가 유리한지 아니면 종합과세를 통해서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서 유리하신 쪽으로 결정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선택적 분리과세의 경우에도 어느 쪽이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 각 개인별로 다른 소득의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 경우에 다른 소득의 경우에 결국은 이 종합소득세율의 어느 구간에 그
세율 부담이 될지 그 부분하고 비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종합소득세 세액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뭐 인제는 내년 정도겠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그 살펴본 부분과 연관시켜서 한번 본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는 경우에는 그 다른 소득들하고 역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천징수되었던 세액은 이 화면 하단에 보시면 원천징수 세액으로서 기납부 세액으로 차감이 돼서 역시 세액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네. 오늘은 프리랜서나 직장인분들이 강연이나 원고 집필 등에 따라서 다른 인적 영역 등으로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 어떤 소득으로 볼지, 그리고 시장에서 말하는 8.8% 또는 3.3% 원천 징수세율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네. 다음에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과 이상 드림 팩토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